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10일입니다만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네. 후면은 설날입니다. 이번 설날 어떻게 고향 가시나요? 저야 뭐 고향 내려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올해 계획은 설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설날 추석 고향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또 문재인 대통령 덕에 평양 가시게 됐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제 고향이 제 고향이라 아버지 고향이고 할아버지 고향인 평양. 네. 한번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아니 비자 발급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거지. 아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자가 안 나와서 늘 설, 추석 연휴 때는 서울을 갔다가 축하드립니다. 외롭게 지키고 있었는데 역시 대통령 복은 있으세요. 제가 대통령 복이 있나 봐요. 뭐 진짜 그 꿈에 그리던 고향 방문을 드디어 북한 당국이 발행하는 네. 비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김현철 장관 입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쪽 정부에서 나온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뭐 개인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뭐 네. 살려달라는 그 김정은의 비원을 네. 풀기 위해서 뭐 하도 안 되고 뭐 좀 얘기를 했더니 뭐 방문 금강산 지역의 시설들을 우리가 네. 확인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예. 구간에서 오지랖 넣기 지랄하지 마라 그러고 못 갔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네. 마식령하고 저기 인천 원산 갈마지구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 그랬더니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한다고 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드디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예. 문재인 장관이 정말 기상천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 뭐라 그러죠? 문재인 장관. 문재인 아니 장관도 아니고 지금 뭐 정말 이런 상상의 끝을 달려서 간절한 마음을 알겠어. 어떻게 하면서라도 정은이 손에 따뜻한 그 현찰 좀 지워주고 싶은데 단돈 $100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안 되니까는 이제 비자 방북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 정부에 계셨던 저 김영광 실장님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 헌법상 네. 북한이 우리한테 비자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합니까?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네. 그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관계 이렇게 돼 있지. 예. 국가 대 국가 관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창발적인 거지.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으로서 예. 북한이 북한 정부가 네. 조선인민민주공화국共和国 정부가 네. 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면 중국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북한 대사관에 가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비자 우리 그리고 문 대통령이 네. 이번에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생명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를 인정을 한 것이죠. 인정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위헌적이긴 하나 뭐 무슨 하여튼 뭐 개머리 잘라서 뭐 닭다리 붙이든지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나중에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뭐 검찰 다 죽였는데 뭐. 그렇구나. 또 하나 보면 비자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 가려 그러면 여기 있는 저 중국 대사관 여행사 통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습니다. 또 네. 미국 가려 그래도 비자 받아야죠. 네. 그러면 우리 비자 받으려면 어디서 받나요? 북한 비자 받으려면? 저 베이징 가서 받으면 되겠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려면 중국 비자 받아서 북경 가서 거기서 또 신청한다 이거지. 당연하지. 이건 뭐 뜨거운 민족적 열망이니까 김현철 저 장관이 이제 얘기한 건데. 예. 그러면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실향민이니까 이산가족 문제를 또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제 황 대표님은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네. 저 북한 방문 비자를 받는 거지. 방문 비자 받고. 방문 비자 받아가지고 예. 저 고향 평양에 가가지고 그 조상님들 요새 성묘하고 돌아보고 그러다가 저기는 박광재 씨 같이 저기 총 맞거나 저 원비어 같이 저 구금되면 어떡하냐? 구금되면은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초청장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하면은 우리나라 통일부가 방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방북 허가 내주고. 예.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고 이제 그거 다 없이 국가 대 국가니까 자 비자 저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가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가서 뭐 누굴 통하든지 하여튼 가서 저 북한 비자 받아서 가서 들어가서 네가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고 돈은 마음껏 뿌리고 와라.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가 이제 구성이 네. 그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에서 어딘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다 주고 이런 건 뭐 안 되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뭐 베이징에서 비자 받아가지고 북한 가서 뭐 돈 쓰고 오는 거야. 그게 뭐 문제 없다. 우리는 뭐
북한이 국가든 아니든 이제 헌법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헌법 다 파괴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황선이나 황선이라고 있어요. 옛날 그저 통진당에 황선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보면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북한 가서 평양 산원에서 애를 낳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신은미라고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뭐 재미교포죠. 그 가서 저 북한에 가서 탁 북한 거 가서 탁 뭐 역시 맥주는 대동강 맥주야. 뭐 이랬었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저희 고향이 보면 평양남도 대동군이니까 한번 비자 받으면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산가족 문제를 이걸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북한이 또 비자 발행해주는 발행 수수료를 뭐 한 1인당 1,000불씩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따뜻한 현찰이니까 네.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뭐 헌법도 없고. 네. 근데 김정은이하고 북한 통전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참 내가 그거 좀 세 번째 질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현철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위대한 수령 저 김정은 동지가 대한민국을 갖다 나라로 봅니까? 국가로 인정합니까? 국가로 인정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강하게 넣는 거죠. 정말 소대가리 같은 얘기하고 있구만. 그 괴뢰놈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럼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저기 서운하고 문정인이 통해 가지고 네. 김정은이 2018년 1월달에 살살 꼬셔가지고 싱가포르, 하노이, 스톡홀름 끌고 다니면서 새파이프로 그냥 트럼프한테 돼지게 맞게 해갖고 지금 네. 우리가 김정은이 문재인의 도책을 냈다는데 네. 이거는 일석삼조가 아니고 네. 김정은이 목을 자를 지금 뭐 서너 개의 칼날이 숨겨진 제안이네요. 왜요? 아니 북한이 우리를 이제 국가로 정식 국가로 김정은 인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 비자 내주면은 이산가족 문제 딱 해결하지. 뭐 북한 경제난 해결하기 위한 또 남북 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이거 뭐 일석삼조의 효과네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문제 우선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니 아무리 얘들이 정신 안 차려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비자를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동안 최근에 들어서 보면 우리 이러면 남북 간 교류를 딱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끊고 뭐 초청장은 고사하고 어떤 부분에도 응하고 있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김정은과 그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자 황태순이가 김영광이가 자 평양 구경했습니다. 비자 내주세요. 아니지 그러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되겠네 서로가. 비자 뭐 베이징 가서 할 게 뭐 있어. 서울에 북한 저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표부를 네. 설치하고 이런 한층도 뭐 좀 그런 제한도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저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마음 먹으면 하는 분들이니까 서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네. 거기에서 북한이 우리한테 비자를 창구를 열어가지고 비자 발급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남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하게 연락사무소는 그 이른바 그 정전협정을 갖다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기 전에라도 설치는 가능하죠. 그렇죠. 아주 뭐 임시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연락사무소는 임시사무소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 그럼 이제 우리 한미간은 다시 끝나는 거네. 한미는 이제 거래 끝나는 거죠. 뭐. 끝나고 우리 이제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거고.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이 제안이라는 게 문정인 씨가 그 우리 문재인 그 양반 뭐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이 참 웃긴 얘기한다. 미국은 외교는 아웃소싱 안 한다.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창발적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우리가 세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미국이 이거 좀 허용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김영원 실장이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먼저 공직을 하셨던 분이라 보니까 굉장히 보면 그 적폐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왜 우리가 미국에 허가를 얻습니까? 라고 지금 좌파들은 얘기할 거예요. 하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하면 하는 거지.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뚫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제 비자 방북이고 이제 문정인 씨는 이거를 가서 이제 밀어붙여 보겠다는데. 참 그 뭐 될 리가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또 뭐 정전협정 뭐 없애고 평화협정 이미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미가 남북 간에는 이제 뭐 좀 9.19 때문에 군사 합의가 뭐 9.19 평화가 협정 맞고 작년에 6월 30일 날 트럼프 와서 여기 양복 입고 갔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렇지 뭐. 근데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어제 그저께도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 대비해서 자기 세력들 결집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논리적인 귀결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로 그냥 쭉 흘러가네. 네. 자, 비자 발급하려면은 네. 북한 대사관 없으면 연락사무소 하고 그게 올라오면은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은 이미 했으니까 평화협정 끝났고. 우리끼리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 얘기했잖아. 유엔 문정은이도 가서 아니 이거 미북 문제고 우리 민족끼리 문제고 우리 민족끼리 문제고 너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든 말든 건 니들 몫이고 우리는 너희들이 아웃소싱 안 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문정인의 말의 요지거든요 이번에. 비자 방북이라는 게 네. 그런 이야기를 평화 공세, 네. 미국을 향한 평화 공세, 우리 자기 지지층을 향한 평화 공세를 가는 도화선이 또 될 수 있겠냐? 정말 말대가리 같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이야기라고 취지도에 하기에는 네.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왜냐하니까 이제 1월 14일이면요. 내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 회견을 한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100분에 걸쳐서 또 이 얘기 또 이 얘기를 무지하게 팔아먹겠네. 이 이야기를 또 기자 무지하게 방송. 할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기자 회견 국민과의 대화할 때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연말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자기 남북 문제만 나오면 눈이 바짝바짝해서 자기 거 계속 팔잖아요. 그건 이 사람들 설득하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 밀어줘 이거예요. 정은희 형님한테도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 네, 그래. 네. 오죽하면 내가 비자 방법 그 카드까지 꺼내겠냐. 너는 그렇게 욕하지 마라. 동상 저 보면 그 장군님 장군님. 제 정성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요. 어쨌든 올해 1월 25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추세대로면 올 9월쯤 있을 10월쯤 있을 추석 때는 잘하면 저 평양에서 나오는 비자 받아서 평양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